생각해보면요. 뭔가 해야겠다. 목표를 정할 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기보단 당장 한 달 후의 변화 혹은 100일 후 내가 이걸 해내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더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림잡아서 한 80년의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한 달은 정말로 짧은 시간이잖아요. 왜 우린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인 목표 세우기에 더 익숙해진 걸까요? 물론 뭐가 더 중요하다.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발표된 노벨상 영역만큼은 정말 단기가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전의 일환일 겁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나베 교수는요. 무려 1960년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파라시 교수는 1979년 분석한 이론을 기반으로 상을 받았는데요.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 79명의 연구 업적과 나이를 분석한 결과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69.1세, 그리고 수상 계기가 된 논문을 연구한 기간은 19.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략 20년간 한 분야를 꾸준히 파고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끈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구가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참 부러워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41년까지 과장창 할 겁니다. 강아랑 이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강아랑입니다. 네, 이독실입니다. 아 진짜 2041년까지 20년 정도 과장창 했으면 좋겠네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41년에 딱 끝날 건 아니니까. 여튼 우리 전국 노래자랑만큼 네. 오래오래 길게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나저나 노벨상을 받기까지 관련 주제 연구 기간이 평균 19.1년. 사실은 이게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은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쵸. 주식도 저는 사자마자 팔고 싶던데 이거를. 거기다 뭐 세금이나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압박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벨상상 이면에 네. 과학자들의 면모나 뒷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요. 우리 게스트분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얼른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눈앞에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 그리고 웅장하고 멋진 자연 풍광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는 이유, 이게 바로 빛 때문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 빛의 반사 때문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IBS 나노우주물리연구단, 그리고 지금 울산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튼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물리학과 트니트니 김튼튼입니다. 방송을 워낙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예명을 또 지으신 거죠. 트니트니 김튼튼. 네. 본명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명이신 네, 거예요. 네, 네. 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김튼튼 교수님을 또 아랑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또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을 수 있다. 가령 뭐 투명망토 같은 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시간의 흐름도 결국엔 빛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냐, 모든 종류의 뭐 그런 것들이 다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약간 빛을 신성시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있는 분들을 여러 분 봤거든요. 자, 그럼 빛은 도대체 뭔가요? 빛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네. 빛의 속도로 차해본 적 있냐? 들어보셨죠? 그런 네. 식으로. 그 아랑님은 마음에- 여러 번 있죠? 빛의 속도로 차여봤냐고요? 네, 뭐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기 때문에 네.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네. 오늘 또 보면은 뭐 아랑님 그저 빛, 그저 빛. 그렇죠. 역시 저죠. 빚이 많죠. 허리가 갚아나가려면 휘입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허리가 휘어요. 무언가 이제 성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제 빛이 쓰이죠.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태양으로부터 핵융합을 통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불이 나거나 아니면 전기를 걸어주면은 뭐 빛이 생기거나 하는 친구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캔커피로 유명한 맥스웰. 네. 예, 맥스웰이 집대성한 고전 물리학.
그분이 저는 커피까지 진출했을 줄 몰랐어요. 네. 아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맥스웰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쵸. 그 방정식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레시피였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커피 브랜드로 읽혀진다는 게 또 이게 또 안타까워. 아, 슬프네요. 물리학자로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이런 맥스웰이 집대성한 고전 물리학에서 이제 빛은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단어였고, 네. 그다음에 전기나 자기를 띠는 물질이 가속 운동을 하면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빛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도 통과를 해서 우리한테 와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히면 유리잔 들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하관이 작아져 보이는 거. 잔등건이라는 짤 혹시 아시나요? 잔등건이라고 이 장동건 씨가 와인잔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게 작아져서? 굴절에 인해서 얼굴이 하관만 작아지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찍혔죠. 그렇죠. 그것도 굴절 때문에. 네. 그 꺾여 보이는 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쩔 네네. 때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꺾여 있는데 적절한 각도로 이렇게 옆으로 하다 보면 갑자기 싹 사라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니 굴절되면 굴절돼서 내 눈에 들어야지 왜 갑자기 완벽하게 없어지는 타이밍이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데 빨대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빨대를 우리가 저기 OHP 필름이나 이렇게 투명한 필름으로 이렇게 겉을 이제 코팅을 해주면 네. 이걸 적절히 움직여 보면은 원래 들어가서 굴절돼서 다시 반사되는 걸 우리가 또 보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네. 위에서 본다면 네. 휘어져 보일 텐데 네. 이게 필름을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빛이 안에서 또 반사를 만들어서 네. 밖으로 안 나오게 하면 갑자기 빨대가 투명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이런 펜슬이나 이런 거에다가 OHP 필름을 이렇게 둘둘 감아서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제 전반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그 전반사는 근데 원리가 뭔가요? 왜 굴절돼서 안 나오고 전부 다 반사되는 거죠? 이제 굴절률이 큰 물질, 물에서 밖으로 나오게 될 때 네. 어떤 특정 각도를 우리가 잘 맞춰주면 물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전반사식이라고 스네르 법칙 이용해서 네. 얻어내긴 하는데 90도를 넘어가게.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빛이 표면을 통해서 갑자기 흐르든지 아니면은 모두 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꺾이는 거죠. 반사가 되는 거죠. 표면에서. 그런 조건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전반사라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응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유리가 있는데 네. 빛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요렇게 각도를 꺾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보여요. 오. 안으로만 들어가요. 네. 그 전체 반사가 돼서 전반사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전반사를 이용한 뭐가 있다라는 거죠. 전반사를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잘 활용한 게 이제 광섬유죠, 광섬유. 그 귀가 인터넷에 사용되는. 네네. 네. 그래서 전자에서는 전기가 있잖아요. 네. 네. 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구리 도선 만들어주고 전원만 걸어주면은 쫙쫙 전자들이 잘 타고 가죠. 빛은 그렇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물리적인 개념이 이제 전반사가 되죠. 그래서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광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열도 안 생기고요. 그러면 광섬유는 뭘로 만들어지나요? 광섬유는 이제 유리로 만들거든요. 유리요? 네네. 유리? 관섬이라고 해서 섬유인 줄 알았어. 유리섬유군요. 유리섬유죠. 네. 그러네. 오. 유리섬유네. 네, 유리섬유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또 뭐냐면 그래서 그런 광섬유를 잘 연결을 한 어떤 망토를 만들면 투명 망토가 되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광섬유요? 군대 같은데 이제 짱 박혀 있을 때는 그걸 탁 쓴다든가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술을 한다든가. 그런 상상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네. 해볼 수 있고 정말 투명하게 뒤가 보이도록 하는 그런 거 개발이 지금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왜 실용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걸 투명망토라고 하기보다는 네. 비밀의 방이라고 하거든요. 비밀의 방. 네. 투명망토라고 하면 우리가 입으면 네. 입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빛이 다 보정이 돼서 우리가 움직여도 걔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울렁울렁하겠죠. 네, 어. 그렇죠. 근데 사실 앞에 말씀드린 굴절이나 반사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천으로 만들어서 그 빛을 전부 보정해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반사의 법칙. 예를 들면은 빛이 입사를 해 가지고 반사를 할 때 그 각도가 항상 같다. 요것만 우리가 잘 이용해도 거울 4개만 가지고도 비밀의 방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물건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제 렌즈 한 4개 정도만 써서 렌즈가 포커싱 되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포커싱 되는 요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이 포커싱이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네, 사각지대에 어떤 물건을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얘를 확대한다는 건 이 주변부를 내가 못 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굴절하고 반사만 알아도 네. 충분히 실험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아, 네. 자, 오늘 과장창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평상시 이제 한번 와보고 싶었고 이게 평상시 뵙고 싶었던 분들 뵙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두 분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싶지 걱정이 않았던 되는데. 얘기는 이제 뭐 편집해 주시면 좋고요. 좀 있었죠. 그거 네. 모음으로 나갈 것 네. 같습니다. 네. 아이고.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 날까지 과장창 파이팅! 파이팅!